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센스 있는 밥상을 소개해 주실 김정은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드디어 오늘 브런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자, 어떤 요리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거든요. 파인애플 치킨 볶음밥이라는 이름으로요. 예. 생 파인애플의 그런 달콤하고 프레시한 맛을 잘 살린 볶음밥 요리가 있어서 제가 제 방식대로 좀 어레인지를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레인지 참 좋습니다. 네. 정말 아메리칸 스타일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렛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재료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인애플 치킨 볶음밥. 네. 미국 휴가차 다녀오신 식당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만드신 요리. 네. 파인애플부터 손질을 하나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네, 우선 파인애플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거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네. 자, 요거를요. 제가 칼집을 우선 가로로 좀 넣어주시고 세로 넣어주시고요. 혹시 지금 이 파인애플로 그릇을 만드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스푼을 이용을 해서 지금 완숙이 잘 익은 파인애플이어서 이렇게 넣으면 쑥쑥 예. 잘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우선 파인애플을 요 가운데 심 부분은 섬유질이 많아서 좀 질겨요. 예. 이거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자, 제가 파인애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많이 드시면은 네. 여기도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예. 요 입술 끝에 예. 해지면서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아, 여기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죠? 많이 드시면. 전 건강에 약간인 줄 알고. 자, 그럼 이렇게 파인애플까지 손질이 끝났고요. 네. 이제 고기를 나중에 양념을 해서 졸여줄 소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우선 들어가는 재료 중에 좀 크기가 큰 재료들이 있어요. 대파는 대파. 좀 맛이 잘 스며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마늘. 마늘 통으로 넣는 것보다는 잘라서. 반으로 썰어가지고요. 예. 좀 두드려 주시면 세포가 이렇게 좀 터지면서 향이 더 잘 우러나와요. 저는 향신 이제 채소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닭고기의 비린내를 또 잡아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간장이나 이런 발효식품들 요리를 소스에 활용을 할 때는요. 그런 발효가 되면서 약간 쿰쿰한 향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좀 냄새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재료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 바로 가나요? 네, 프라이팬으로 가져갈게요. 예. 자, 통후추 넣어주시고요. 통후추. 편으로 썬 생강, 네. 그리고 아까 마늘하고 대파. 다시마까지 다시마까지.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물을 넣어주시고 맛술, 네, 그리고 흑설탕. 네. 처음에 뭐 팬을 달군 다음에 넣거나 그러진 않고 먼저 넣고 그다음에 하는 거죠? 네, 먼저 넣어주시고요. 뭐 또 기호에 따라서 조금 파의 단맛을 살리고 싶다 그럼 파를 약간 겉부분을 태우다시피 해가지고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이 소스에 불순물처럼 까만 그 쓴맛이 나는 파의 껍질이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파는 생으로 넣어주시면 또 실패 확률 없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장은 넣지 않고 설탕까지만 넣었어요. 그쵸, 예. 설탕까지만 넣고요. 양파랑 대파하고요, 마늘 이런 채소들의 숨이 죽을 때까지 조금 끓여주세요. 그래서 끓고 나서 간장을 넣을게요. 뭐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왜냐하면은요, 간장을 처음부터 같이 넣게 되면은 안에 있는 이러한 맛성분이 빠져나오기도 전에 이 짠 그 염분 때문에요, 삼투압 현상 때문에 이 맛이 잘 빠져나오질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안에 있는 맛을 충분히 빼내기 위해서 설탕까지만 넣고 끓여줍니다. 예, 그래서 이게 팔팔 끓으면서 숨이 죽으면 그때 간장을 넣고 끓여주시면 그때. 돼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미리 끓여놓은 간장 소스가 있죠. 네. 좀 후루룩 묽은 느낌이 나요. 근데 식으면서 지금 설탕의 양이 꽤 들어갔죠. 예. 식으면서 점성이 생기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방울처럼 끊기지 않으면서 시럽 같네요. 그렇죠. 네. 뭐 메이플 시럽이라든지 아가베 시럽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그렇죠? 이 정도로. 예. 그러니까 숟가락을 떠서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소스까지 완성을 했고요. 네. 그러면 이 소스는 만들어 두시면은 냉장 보관으로 6개월까지 놓고 드실 수 있어요. 오래 가네요. 네, 예.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볶음밥을 만들 때 같이 넣고 볶아주는 채소들을 채소들. 예,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양파, 당근, 이렇게 쪽파가 있는데요. 그래서 양파부터 준비를 해볼게요. 너무 곱게 다지지 마시고요. 조금 씹는 식감이 있게끔. 사실 저도 이제 집에서 조금씩 네. 요리를 해서 먹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도 유심히 보지만 이 양파를 어떻게 써냐를 가장 또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양파 써는 일이 가장 많더라고요. 맞아요. 양파는 요리에서 2% 부족한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우리가 멸치나 다시마나 아니면은 새우, 조갯살 이런 걸 넣으면 감칠맛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네. 채소 중에 감칠맛 성분이 제일 많은 게 양파예요. 아. 네. 그리고 보관도 쉽고 가격도 싸고. 자, 이렇게 해서 네. 양파 준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당근. 당근은 껍질을 굳이 까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네. 흙 속에 있기 때문에 뭐 농약 걱정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오늘 껍질채로 쓸게요, 네. 저는. 그리고 껍질 쪽에 영양 성분도 훨씬 많고 또 향도 좋아요. 너무 곱지 않게. 그 당근의 색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자, 이 정도로 채 썰어 주시고요. 그리고 쪽파는 우리가 색감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얀 부분은 같이 밥을 볶을 때 넣어줄 거고요. 네. 초록색 부분은 위에 장식으로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양파랑 같이 넣을게요. 자, 이렇게 들어갈 채소들을 손질이 또 끝났고요. 네, 이제는 그럼 이제 닭고기 손질을 들어가나요? 그렇죠. 닭고기는요. 어느 부위로 하는 게 좋나요? 가장 맛있는 부위 그리고 살이 촉촉하면서 씹는 식감이 좋은 부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네. 닭고기 중에서도 정육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넓적다리살. 넓적다리살. 네.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붙어 있잖아요. 네. 넓적다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펴주세요. 펼쳐주신 다음에 한번 물로 씻으신 다음에 후에 살 쪽에 소금, 밑간을. 껍질 쪽에 뿌리면 간이 잘 스며들질 않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후추. 제가 그 요리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요리가 바로 이 요리라고 들어가지고 네, 제가 집에서 네. 닭다리살을 발라낸 다음에 네, 소금이랑 후추로만 밑간을 해서 네. 구워서 먹었었거든요. 네. 그 제대로 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맛있죠,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 바르는 과정도 꽤 힘들 텐데 너무 어려운 도전 아니셨나요? 선생님들께서는 쉽게 하시길래 네. 저도 쉽게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안 돼서 가위로 잘랐습니다. 가위로 자르는 방법이 안전하긴 하죠, 예. 사실. 근데 이렇게 또 정육이 파니까. 정육이요. 네. 몰랐네요. 오늘 알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뭐 닭고기 안심 부위라든지
아니면은 모래주머니 같은 부분도 씹는 식감이 좋기 때문에 조금 옆에 첨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재워두는 동안에 네. 또 마지막에 토핑으로 올려주는 마늘 칩을 예.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마늘 칩이 요즘은 튀겨진 게 팔아요. 아, 그것도 파나요? 네, 예. 구입하셔서 쓰시면 좋은데 만약에 뭐 마늘이 집에 통마늘이 있어서 칩을 만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물에 담갔다가 전분기 빼서 물기를 제거하신 다음에 작은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붓고 요 마늘을 부은 다음에요. 네. 찬 기름에서 이렇게 볶듯이 서서히 볶아주시면 노릇노릇하게 아주 천천히 볶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네. 그러면 볶음밥을 하기에 앞서서 고기를 먼저 좀 구워 놓을까 구워서. 해요. 예. 이렇게 고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야, 이렇게만 봐도 정말 맛있겠네요, 진짜. 달궈진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기름을 두르고 구우실 때는 껍질 부분부터. 껍질부터. 네. 닭 요리를 참 많이 하시는데 이 불 조절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 처음 딱 고기를 올릴 때 센 불에 올리는 건가요? 처음에는 충분히 달궈지 연기가 날 정도는 아니지만요. 네. 넣었을 때 칙 하고 소리가 날 좀 충분히 달군 팬에 껍질 부분부터 넣어주세요. 껍질 부분부터. 네, 그래야지 껍질에서 기름이 빠지면서 바삭해지거든요. 음. 그 다음에는 껍질이 바삭해지면 뒤집어가지고 살 부분을 완전히 익혀주시면 돼요. 아, 네. 그때는 불이 너무 세다 싶으면 중불 정도로 불을 낮추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닭 요리를 하시면서 네. 이 닭을 굽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닭은 껍질 쪽에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이렇게 오래도록 바삭하게 굽는 이유는 안에 들어있는 기름을 빼내주는 빼내는구나. 거예요. 아. 그 기름을 빼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처음에 살짝 둘러준 식용유. 식용유. 네. 조금 노릇해졌거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찔렀을 때 네. 투명한 물이 나오면은 익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자, 뒤집어. 오, 노릇노릇. 야. 네. 네. 정말 노릇노릇이네요. 그렇죠. 사실 껍질 쪽에서는 속 살까지 열이 잘 전도가 안 돼요. 뒤집어서는 불을 약하게 해서 그래서? 속까지 익힌다 생각을 하고 약한 불에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더 기름은 안 둘러줘도 괜찮나요? 네, 기름은 지금 네. 이 안에서 충분히 나왔거든요. 네. 더 두르시면은 좀 튈 우려도 있고 느끼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름을 한 군데를 좀 모아가지고요. 네. 살짝 닦아볼게요. 왜냐하면 이 후라이팬 하나로 저는 마지막에 조리는 것까지 다 하고 싶거든요. 아. 네, 설거지 늘리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키친타올로 기름을 잡고요. 네, 기름을 자, 여기에 이제 소스를 좀 주시겠어요? 소스를요. 자, 불을 껐습니다. 정말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요, 간장 소스가 들어가고 나서는 불을 꺼주셔야 돼요. 불을 끄고 간장 소스를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윤기가 나도록 몇 번 굴려주세요. 이 상태로 후라이팬에서 잠깐 넣어둡니다. 잠깐, 네, 두겠습니다. 자, 그럼 소스를 입힌 닭고기가 네. 한 김 식을 때까지 저는 아까 손질해 뒀던 채소를 네.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볶음밥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올리브오일이나 식용유 한 큰술 정도 둘러주시고요. 여기에 양파, 양파. 맵네요. 당근. 당근, 볶아줄게요. 여기에 소금, 후추 간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꼬집 정도 네. 소금을 넣고 후추로 여기서 소금 간을 완벽하게 하진 마시고요. 네. 채소들의 단맛이
끓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약간만 한 꼬집 1g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채소의 단맛을 끌어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밥을 넣을게요. 밥은 뭐 따뜻한 밥, 식은 밥 상관없는 거죠? 식은 밥을 하면은 사실 으깨면서 밥알이 형태가 없어져요. 그래서 찬밥 남으면은 뭐 볶음밥 한다고도 많이 하시는데 네. 밥을 살짝 데워가지고 따뜻할 때 넣으면은 밥알이 확 부서지기 때문에 훨씬 볶음밥 고슬고슬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때 기름을 한 번만 예. 살짝 눌러주시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파인애플이 안 들어가고 있네요. 네, 파인애플을 가정용 가스레인지는 불세기가 세지 않기 때문에 네. 파인애플 넣고 같이 볶다 보면은 파인애플이 으깨져가지고 식감이 나빠지거나 또는 수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익은 파인애플을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또 그 맛도 훨씬 별미고 식감도 살아있더라고요. 네. 야,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인애플은 따로 볶지 않고 그대로 밥에 섞어 드셔야 물도 생기지도 않고 신선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소스를 넣어주는 포인트가 또 있어요. 소스를요. 예. 네, 이렇게 간장 소스 같은 경우에는요. 팬에 둘러서 넣어주시면 간장이 살짝 타는 듯이 불에 닿으면서 약간 불맛을 낼 수 있거든요. 지금 쫙 소리가 났죠? 네. 이렇게. 2번 정도를. 네. 와. 또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또 중국 음식의 또 비주얼이 훨씬 그쵸. 느껴지네요. 예. 지금 볶음밥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굉장히 심플해요. 물론 이 닭고기랑 다 넣고 볶을 수도 있지만 따로따로 담아줬을 때 훨씬 먹는 재미도 있고요. 덩어리감이 있어야지 예. 조금 또 먹었을 때 푸짐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저는 얼른 그럼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시는 필요가 없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접시는 받침이에요. 받침. 냄비 받침처럼 예. 여기에 파인애플을 올리겠습니다. 네. 파인애플을 올리고요. 오늘은 완성 접시가 아니라 완성 받침대네요. 네, 그렇죠. 설거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이제 볶음밥을 담아 주셔야 되는데 아까 썰어놨던 파인애플 있죠? 예, 예. 이 파인애플을 반은 토핑으로 올릴 거고요. 예. 모양이 조금 작았던 조금 볼품 없었던 아이들 있죠? 예, 예. 이를 바닥에 깔아주고 이쪽으로. 네, 위쪽으로 위에만 있으면 또 밑에 있는 밥 먹을 때는 파인애플이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밥을 자 이렇게 이제 밥을 담았고 파인애플을 썰면은 지금 반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반을 요 반을 또 담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아까 썰어놨던 쪽파 있죠? 네. 같이 볶으셔도 되지만 쪽파 좀 올려주시고요. 아우. 자, 이거를요. 담아보겠습니다. 굉장히 푸짐한데요. 담아주시고요. 파인애플, 아까 썰어놓았던 파인애플을 올려볼게요. 아, 선생님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죠? 그 마늘칩 예. 또 빠질 수가 야, 없는데 정말 푸짐하다. 야, 정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멋진 브런치 음식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정말 한 입만 먹으면 모두가 스윗해질 것 같습니다. 자, 맛도 좋고 모양도 예쁜 파인애플 치킨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파인애플 치킨 볶음밥.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파인애플을 따로 볶지 않고 그대로 밥에 섞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물도 생기지 않고 신선한 맛이 산다는 사실. 상큼한 파인애플과 야들야들한 치킨의 환상 조합. 파인애플 치킨 볶음밥으로 봄나는 브런치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파인애플 치킨 볶음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파인애플 치킨 볶음밥은 먼저 파인애플은 과육을 발라낸 뒤 심을 제거하고 굵게 썰어줍니다. 마늘은 저며 썬 뒤 칼등으로 으깨주세요. 팬에 통후추, 편썬 생강, 어슷 썬 대파, 마늘, 다시마, 물, 맛술, 흑설탕을 넣어 끓여줍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간장을 붓고 15분 정도 끓여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닭고기는 살 쪽에 소금을 뿌린 뒤 통후추를 갈아 넣어 밑간을 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밑간한 닭고기를 껍질 부분부터 넣어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닭고기가 익으면 기름을 제거한 뒤 불을 끄고 소스를 부어 여열로 구워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양파, 채 썬 당근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소금을 넣은 뒤 통후추를 갈아 넣어 섞어줍니다. 따뜻한 밥을 넣어 볶다가 소스를 약간 넣어 고루 섞어주세요. 파인애플 그릇에 파인애플, 볶은 밥을 담은 뒤 송송 썬 쪽파를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먹기 좋게 썬 구운 닭고기, 남은 파인애플, 마늘칩을 올려주면 파인애플 치킨 볶음밥 완성! 오늘의 요리 파인애플 치킨 볶음밥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자, 정말 최고의 브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제가 좀 시식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좀 드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힘내서. 자, 지금 건들기가 아까울 정도로 네. 참 예쁘게 올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우선 네. 밥이랑 파인애플을 드시고요. 네. 마지막에 마늘칩을 얹어서 치킨을 딱 드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선생님. 와. 선생님, 여기 버터 안 들어갔죠? 버터 하나도 안 들어갔죠. 와. 지금 이 밥과 파인애플을 따로 먹으니까 상큼함과 고소함과 달달함이 함께 공존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표현이 좋으셔요. 야, 그리고 이 밥의 이 고슬고슬한 느낌. 네. 와, 너무 행복해집니다. 치킨 제가 칩을 얹어 드릴게요. 네. 껍질이 좀 붙어 있는 쪽으로 드셔야지 네. 바삭바삭 식감이 좋습니다. 자, 보시죠. 와. 고기는 촉촉하고 양념은 달짝지근하고 거기 이제 이 마늘칩이 또 달달함을 더해주네요. 제 마늘칩이 없었으면 조금 허전할 수도 있었을 법한데 끝맛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먹는 거죠, 그죠? 네, 편하게 자유롭게 드시면 돼요. 와, 선생님. 제가 이제껏 먹은 닭 요리 중에서 네, 가장 맛있지 않나. 감사합니다. 제가 데리야끼 소스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데리야끼 소스의 레시피를 꼭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선생님, 그러면 네, 오늘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맛있게 먹기만 했잖아요. 네, 내일은 드디어 함께 요리를 또 해보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내일 마지막 날이네요. 아쉽습니다. 네.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맛있게 잘 드시니까 네. 음식도 그야말로 맛있게 잘하실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쫄깃한 새우와 향긋한 우엉의 만남, 바삭하게 즐기는 새우 우엉 튀김 기대 많이 해주세요.